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히 주식 투자의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세기를 풍미한 위대한 투자자의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은 1983년부터 그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2025년까지 버핏과 그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먼거가 전 세계 주주들에게 보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버핏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농장을 운영하듯 주식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박장의 칩처럼 숫자를 쫓고 있습니까? 이번 하편 영상에서는 버핏이 2025년 주주총회에서 남긴 마지막 친필 서한의 내용과 함께 그가 왜 역대 최고 수준인 3,540억 달러라는 현금을 손에 쥐고 시장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면의 날카로운 통찰을 파헤쳐 봅니다. 특히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찰리 먼거가 설계한 버크셔의 무적의 청사진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버핏의 뒤를 이을 그렉 아벨이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이어받을지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 책의 한국판 해설에 참여한 10인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버핏을 공부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투자서를 읽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종착역과 같다고요. 시장이 흔들리고 경제의 방향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버핏이 남긴 바이블은 우리에게 단순한 수익률 그 이상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40년 투자의 여정을 완결지으러 함께 가보시죠. 첫째, 설계자 먼거의 유산과 위대한 기업의 조건. 워런 버핏의 투자는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버핏 스스로 고백하길 자신은 그저 벽돌을 쌓는 시공자였을 뿐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린 건축가는 먼거였다고 말했죠. 먼거가 버핏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담배꽁초 투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과거의 버핏은 아무리 허름한 기업이라도 가격만 싸면 샀습니다. 하지만 먼거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기업을 헐값에 사는 것을 잊으십시오. 대신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세요.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꾼 먼거의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훌륭한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버핏은 이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 그리고 끔찍한 기업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시즈 캔디에스나 애플처럼 적은 자본으로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끔찍한 기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인 돈을 다시 기계 설비를 바꾸거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곳이죠. 먼거는 투자자가 복잡한 계산기에 매달리기보다 기업의 하자, 모아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파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생각의 역전, 인버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만 알 수 있다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그의 유머 섞인 말은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파산하는 기업, 거짓말하는 경영진,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위대한 기업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먼거가 설계하고 버핏이 시공한 이 필승의 전략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먼거가 승인할 만한 위대한 기업이 몇 개나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를 줍고 계신가요? 둘째, 3,540억 달러의 현금과 기다림의 미학.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3,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입니다. 왜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버핏은 이 엄청난 돈을 주식에 넣지 않고 국채에 묵혀두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버핏이 이제 감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핏 지수는 211.5%를 기록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버핏은 지금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 완벽한 공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타자의 심정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버핏은 2025년 서한에서도 기다림이 자신의 투자의 8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타자 테드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최고의 타자는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구역에 공이 올 때까지 휘두르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현금이 많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강력하게 빅 스윙을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버핏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시장에 공포가 닥칠 때 모두가
현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구원투수로 나타나 가장 싼 가격에 최고의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금비가 내릴 때는 티스푼이 아니라 양동이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요. 지금 버핏이 들고 있는 3,540억 달러는 바로 그 양동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투자는 매일 무언가를 사고 파는 노동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심리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도구라는 버핏의 격언은 지금처럼 과열된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셋째, 버핏 이후의 시대, 그렉 아벨과 버크셔의 영속성. 버핏이 없는 버크셔는 과연 예전과 같을까? 이 질문은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을 따라다녔던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은퇴를 선언하며 버핏은 매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버크셔는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문화와 시스템의 회사다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기 CEO 그렉 아벨이 있습니다. 버핏은 아벨을 가리켜 자본 배분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버크셔의 신조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렉 아벨은 버핏과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이 거시적인 자본 흐름을 읽는 데 능했다면 아벨은 에너지 부문 등을 총괄하며 각 자회사들의 세부적인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험 부문의 천재 아지트 자인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버크셔의 돈 줄인 플로트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버핏은 승계 과정에서 정직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그렉은 주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할 것이며 실수를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지난 5년간 자신의 서한에서 실수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썼습니다. 아마존 투자를 놓친 것, 항공주 매도 시점의 착오 등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죠.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는 문화야말로 버크셔를 60년 동안 성장시킨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버핏이 떠나도 버크셔의 주식 매수 원칙,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고 경영진에게 정원을 위임하며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버핏이라는 개인을 넘어 그가 구축한 영원히 작동하는 복리 시스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렉 아벨의 시대에도 버크셔는 여전히 투자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버핏은 그렇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마지막 신뢰를 전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의 삶에 버핏의 지혜를 이식하라. 시청자 여러분,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단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버핏은 9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 500페이지의 책을 읽고 맥도날드 아침 메뉴를 고르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투자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의 원을 넓히고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좋은 사람들과만 거래하라. 그리고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찰리 멍거는 생전에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담긴 이 바이블은 여러분이 탐욕에 눈이 멀 때 제동을 걸어주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을 때 용기를 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버핏의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그가 남긴 원칙은 10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오늘 배운 버핏의 지혜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투자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버핏의 이 말처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복리의 나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비드의 투자노트였습니다.